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도 높이고 기업의 이윤도 높일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워커들의 이직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하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직률이 떨어지겠죠. 한번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턴오버는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턴오버가 높으면, 이직률이 높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닝도 시켜야 돼요. 그것도 또한 회사 입장에선 비용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게 턴오버가 높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떤 회사들은 이직률이 높아도 별로 케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트레이닝이라든가 리크루팅에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턴오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턴오버가 중요한 회사일수록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장치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커 입장에서 만약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충 일하다가 걸리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커 입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 노력은 생산성과 연결이 되고요. 생산성은 당연히 이제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에서 받는 equilibrium wage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겠죠. 제가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는데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헨리 포드가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때 당시 이제 하루 일당이 평균적으로 받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숙련 노동자 급여가 대략 하루에 한 2달러에서 2.5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제 헨리 포드가 이직률도 낮추고 여러 가지 그 동기부여 수단으로 하루 급여를 5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 그 인근의 그 자동차 도시잖아요. 그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라인 워커들은 하루에 한 2불 50센트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이제 헨리 포드 포드에 가면 하루에 5달러를 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턴오버도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이 포드 모터 컴퍼니에서 일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이 매일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른 공장에서 일하면 2불 50센트를 받거나 혹은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5달러씩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아마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획기적인 거죠. 하루에 20만 원 우리가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헨리 포드가 사실 공언을 한 것입니다. 팔러시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훌륭한 인재들이겠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물론 누가 실력을 갖췄고 누가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만약 이런 efficiency wage를 채택을 하면 아무래도 지원자들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떤가? efficiency wage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서 봤던 최저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컬렉티브 바게닝하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당연히 시장 임금보다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이러한 기업들 혹은 이러한 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노동 수요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 우리가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선택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아까 제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했듯이 기업 입장에서 자신의 이윤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efficiency wage를 지급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봤을 때 최저임금 제도에서 루저가 두 그룹이었었는데요. 하나가 마켓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업, 이 루저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만약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더라면 기업들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를 그냥 지급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 루저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efficiency wag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러시가 아니기 때문에 efficiency wage는 기업들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efficiency wage를 노동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efficiency wage 수준은 마켓 클리어링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 이 경우에 이제 루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기업은 뭐 당연히 자신이 이렇게 선택한 이러한 efficiency wage policy가 자신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택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헨리 포드 이그젬플로 돌아가서요. 헨리 포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경제학자들은 과연 이런 efficiency wage policy가 실제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헨리 포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세한 데이터라든가 통계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턴오버가 획기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데이터로 다 나와요. 직원들의 턴오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결근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헨리 포드가 $5 급여를 인상하기 전에는 결근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공장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결근율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도 막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결근율도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턴오버 레이트도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헨리 포드 자신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윤이 얼마만큼 높아졌고 생산성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는 너무 옛날 얘기여서 데이터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뭐 포드 자신이 뭐 $5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이윤을 생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에 있는 임원들이나 뭐 헨리 포드가 더 잘 알겠지만 그 정책을 채택한 이후의 효과는 뭐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웨이지 리지디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임금의 하방 경직성, 좀 아래쪽 방향으로서의 경직성 이런 뜻인데요. 너무 옛날에 번역한 건데 바뀌지가 않네요. 뭐 국어 사전도 바뀌는데 왜 경제학 용어는 바뀌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고요. 한번 올라간 임금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동력을 줄이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임금을 낮추고 고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하나고요.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용량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레이버 코스트는 자, 1인당 지급해야 되는 급여 W 곱하기 사람 숫자라고 한번 해보죠. L. 이게 바로 레이버 코스트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